음악을 제가 좀 줄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분이 들어와 계신가요? 보시니까 박황용님이 들어와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고 지금 현재 제가 여기 라이브 방송 아이디도 조금 서툴러요. 서투르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찬인생님도 들어오셨고 윤영봉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1시간 전에 예약을 걸어놨거든요. 주현숙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회원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부로 해가지고요. 라이브 방송은 일단은 한 50분 정도로 스트레이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1부, 2부로 나눠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부, 2부로 나눠 가지고 제 얼굴도 뿅 튀어나와야겠죠, 그죠? 얼굴도 튀어나와야지만 좀 실감이 날 거 아닙니까? 잘생긴 얼굴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BGM님 들어오셨네요. 임장혜씨 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것은 라이브 이제 방송이고, 이 방송은 이제 그대로 이제 만약에 50분이든 1시간이든 진행이 되면요, 그대로 이제 이 채널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50분 내지 1시간 정도 방송 분량이라면 지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해서 반으로 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제 내용은 아마 우리 또 채널에도 라이브 방송에서 편집 영상 이런 식으로 따로 어떤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똑같아요. 방송 내용. 그래서 좀 1시간 스트레이트 보시는 것이 지겨우신 분들은 1부, 2부로 잘라 가지고 말씀드린 거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한 25분 내지 30분 정도 되면은 이로써 이제 1부 방송 마칩니다 하고 나서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조금 전에 음악 들렸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30초 정도 틀어드리고 그 다음에 끝마치면서 2부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게 편집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황수님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야 되는데 말이지 별로 날도 덥고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가지고 BGM님이 전반장님이세요. 그러시구나. 전반장님이시구나. 전보다 아는 분들만 돌아 계시네요. 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는 제가 법정기상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이 지분경매 있잖아요. 지분경매. 지분경매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도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 보니까 한 분이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지분을 낙찰받고 나서 낙찰받은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를 설정하고 타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를 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경매를 집어넣게 되면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날로 그냥 그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유형의 질문글을 봤어요. 보니까 우리 저희 카페 스텝이시죠. 필드워커님이 밑에다 이제 좀 매몰차게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열차게 연구 내지 공부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다, 지분경매다, 이런 물건에 대해서 접근할 적에는 그냥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알량한 그런, 예를 들자면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성립 요건 아니십니까? 그죠? 그 성립 요건 그것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분경매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역경매 이야기하니까 역경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역경매가 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낙찰받고 나서 상대방한테 내가 뒤통수 두드려 맞는 겁니다. 내가 낭패를 당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분명히 역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역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핵분열이 어쩌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분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그걸 써먹으시라고,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지분 물건을 봤을 적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지분 경매 맛보기입니다. 맛보기이기 때문에 지분 경매 이것도요. 제가 한때는 저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에서 온라인상으로 이게 실방이죠. 저희 카페에서는 2012년도부터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지분 특강 방송을 할 적에는 거금 인당 30만 원씩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막 비주얼, 고주얼, 있는 이야기, 없는 얘기 막 다 했는데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경매 정보지를 딱 보시는 순간에 아마 이게 채널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보면 또 누가 들어오셨나요? 백만 손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백만 손님 나중에 만나뵙고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말이죠. 언젠가 소주 한잔 할 그런 날이 하나 오겠습니까? 심권성님이신가요? 아,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또 무슨 이야기 하다가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이제 뭡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걸 잊어먹어버려요. 잊어먹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이 역경매니까 역경매 돼가지고 이걸 써먹으시라고 이용하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분경매 물건을 딱 봤을 적에 최소한 우리가 행복하게 돈을 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질이 궁상 떨면서 말이지 상대방한테 구박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그럼 이거 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한단 말이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분 물건에 대해서 입찰 참여할 적에는 내가 역경매 해가지고 핵분을 해가 막 가등기 하고 그 방법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소위 어떻게 보면 그 지분 꾼들이죠. 지분 경매 이거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간혹 가다가 제가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타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장난인지 하여튼 농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유형의 물건을 간혹 가다 제 눈으로 목격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 지분 투자를 하면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가능하면은 내가 지분을 낙찰 받았을 적에 타 지분권자의 어떤 농간에 휘둘리지 않는 물건이 뭔가 그걸 고르는 거죠. 그죠? 그걸 딱 봐가 이건 역경매 대상이 아니구나. 그러면 역경매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마음 놓고 들어가서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도 제가 그 방송하기 전에 그 전에 이분 다른 분들이 낙찰 받은 물건인데 보니까요. 지분 투자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봐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인데요. 2018년도 11월 달에 낙찰을 받았어요. 아파트인데. 근데 7개월 만에 2억, 등기부등본상이 2억의 차익이 발생됐더라고요. 그죠? 이런 경우는 역경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혹시 모릅니다. 봐가지고 오늘도 제가 이것도 아마 이 사건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오늘 만약에 지분경매 맛보기인데 말씀 못 드리면요. 우리도 언제입니까? 20일 날이죠. 그죠? 오늘이 2021년 8월 18일이니까 8월 20날 금요일 날 또 제가 지분경매 맛보기 2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는데 이 잠실 물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가 등기부등본을 딱 띄워보니까 이거 이분들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면 안 되는데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 그렇게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만약 그분이 그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 저랑 대단히 친한 사이라면 제가 당장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놔야 된다. 근데 제가 지분 낙찰 받으신 분하고 별로가 아니라 아예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인데요.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얼마에 낙찰 받았느냐니까 이것도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대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0% 영원히 명확하게 대출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대출되는 물건도 있어요. 아파트인데 지분이 좀 어느 정도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출해주는 기관이 어디 있느냐? 그건 제가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캡처로 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무슨 새마을 금고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거 제가 그 표시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은 지분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셨다더라. 또 하나 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분 이거 괜찮습니다. 단 입찰 들어가기 전에 내가 나름대로 이게 과연 내가 낙찰 받음으로 인해서 낙찰자에 내가 낭패를 당할 여지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만 우리가 체크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단 말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지분 2분의 1 낙찰 받았다. 이래야 했을 적에 이거 대출이 될 것인가 그러면 입찰하시기 전에 대출 관련해서는 다 알아보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간혹가다 그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뭐냐면요, 법정이 상권을 낙찰받았을 적에 대출이 되나요? 제가 뭐 대출해주는 뭐 대출업자입니까 봐가지고 깝깝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출 관련해서 궁금하다면 어디 가시면 됩니까? 경매법정에 가시면요, 아마 아직도 저기 경매법정에 보면 저 대출 알선해주는 아주머니들이 명함 들고 왔다 갔다 하실걸요? 그죠? 그분들은 나타나서 명함 몇 장 받아와요. 받아와가지고 그분들은 어쨌든 대출이 일어나야지만 말 그대로 먹고 살잖아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그죠? 예. 저 명함 받아와가지고, 요거 보니까, 야, 이거 봐라. 우리가 공부하고, 이것만 해서 끝맺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제 말씀에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경매 정보지 정말로 열심히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셔야 되는데, 보니까 경매 정보지 보니까, 야, 이거 봐라. 옛날에 안종현이가 얘기했던 거 비슷하네? 이거 들어가겠다? 그러면 사전에 어떡합니까? 명함 받은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사건번호 딱 불러줘야 괜찮습니다. 사건번호 불러주시라니까. 불러주셔가지고, 이거 내가, 지분인데 낙찰받을 건데 이게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문의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제가 방송을 진행할 적에 옆에 채팅창이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채팅창 쪽으로 제가 신경을 못 씁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지금까지는 일일이 다 언급을 해드릴게요. 여기, 누구십니까? 장찬형님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시죠? 밑에 보시니까 백만섭님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심권성님, 아까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셨고. 심권성님, 제 채널에 댓글 자주 달아주시는 분이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 안 달아주시는 것보단 달아주시는 게 저는 막 정말 힘이 나요. 강소나무님 들어오셨네요. 영어로 톰 마이 뭡니까? 박종민님 들어오셨고, 신기철님 들어오셨네요. 자, 이제 이로써 제가 인사를 끝마칩니다. 왜냐면 제가 이 방송하다가 이 채팅창 보다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제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방송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채팅창에다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해드려요. 왜냐면 채팅창 안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 우리 건강한 부자 클럽은요, 저희 안종현 경매TV 채널 배문에 보면요, 네이버 카페로 막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주소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요, 정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법원 Q&A 방이 있습니다. 거기다 질문 주시면은 뭐 저 또는 다른 분들이 밑에다 답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지금부터는 이제 채팅창 안 봅니다. 보면 제가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현재 8시 14분을 지나고 있는데, 어쨌든 제 혼자서 저는 웹캠을 쳐다보고 이렇게 한마디로 미친놈처럼 떠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상당히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상황인데, 왔다 갔다 해보면요, 오히려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지 않느냐 하겠습니다. 이제 오재홍님도 들어오시고, 지금까지 봅니다. 오재홍님 들어오시고 반갑습니다. 자주 오십시오. 이제 전화 봐가지고 또 이런 뭐 허튼 소리 하기 허튼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수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만은, 이렇듯이 채팅창에 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은 월수금 해가지고 주 3회 정도 하더라도, 현재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교재가 생생경매입니다. 생생경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자는 안종현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경매책 관련해서 한 10권 정도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경매책 10권 쓴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생생경매 이 책 가지고 제가 쭉 이제 라이브 방송 1기인데 진행을 하다 보면요, 주 2회를 하다 보면 1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이 이제 어느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활성화가 된다면요, 월요일까지 해서 월, 수, 금 또 엄청 실이 활성화된다면 월, 화, 수, 목, 금 해버리죠 뭐. 그죠? 일단 그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분경매, 지분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에 대해 접근함에 있어 가지고 먼저 어떤 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실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잠깐만 한번 좀 키울게요. 잠깐만요. 이것도 어디서 그럼 여기 있네.
이 사건이 제가 말할 게 많아요. 3으로. 근데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를 들자면 지분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해가지고요. 제 말씀이 완전히 지분경매 바이블이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경매 투자자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 봅니다. 그죠? 경매 투자자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경매 투자자라면 특히 지분 물건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당신은 경매 신이다. 제가 무슨 경매 신입니까? 저 경매 신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경매를 조금 먼저 이 바닥에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조금 먼저 조금 안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먼저 경매 정보주를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거 왜 확대를 해드리냐, 이것도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이게 영상물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확대를 해드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 동부지방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나와 있고요. 2019 타경이 5,530. 요 사건은 아마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저희 채널에다가 안정의 경매TV죠. 그래서 영상물을 해서 제작을 해서 올린 그런 사건입니다. 송파구 잠실동의 리센츠 아파트 20 보니까요, 층수가 27층입니다. 27층 중에서 27층이고 본건이 이제 48평이에요. 48평인데 보니까 1차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1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분의 1 지분이거든요. 2분의 1 지분. 12억 5천만 원인데 계속 이제 변경되다가 2020년 작년 6월 달에 1차 기일이 잡혔는데 유찰되고, 그다음에 2차 기일도 유찰 많이 됐죠. 그죠? 유찰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유찰이 많이 됐는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요. 이 임차인의 전세금 13억 원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억 5천만 원짜리가 어쨌든 5억 7천만 원 내가지고 절반 이하로 낙찰된 그런 사안이고, 이 날짜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돈 된다면요, 돈 냄새 사람들 장을 맞습니다. 22분이 22분이 응찰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니까 저는 이런 물건 볼 적에는 이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자 이거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홍모 씨라는 분이 여기 계시는데 전세 보증 금액이 13억 원이거든요.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전입 날짜가 2018년 10월 18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어쨌든 보니까, 여기도 이제 낙찰자, 뭡니까, 타지분권, 공유자입니다. 근데 이게 실명이 나와버렸는데, 2019년 4월 17일 요 가압류가 안에 소멸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보다 빠르기 때문에, 가압류보다 빠르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13억 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영상물에 대해서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무슨 불가분 채무가 어쩌고, 부진정 연대 채무가 어쩌고, 그런 내용은, 따로의 그 영상물에서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이런 지분경매 들어가라 이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쨌든 13억 원이라는 이 사람이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대항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첫 번째, 대항을 할 수가 있다. 대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요, 낙찰자는요, 13억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분경매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내가, 이 본건 같은 경우 2분의 1이거든요. 2분의 1 지분을 내 낙찰 받는다 손치더라도 천천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을 내 낙찰 받았다 이거죠.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낙찰 안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요, 불가분, 불가분이 뭡니까? 쪼갤 수 없는 거란 말이지. 야, 2분의 1이니까 6억 5천만 원만 낙찰자 인수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그건 뭐다? 낙찰자는 비록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낙찰 받더라도 이 홍모 씨 이 보증금 13억 원에 대해서 주고, 근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나는 2분의 1만 낙찰 받았는데 그 나머지 2분의 타지분권자는 말이지. 지금 뭐냐 이게. 따라서 어떻게 13억 중에서 6억 5천만 원 아니십니까? 6억 5천만 원은 낙찰자나 타지분권자한테 돌리도 라고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 법 규정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안종현 경매 TV에서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라방입니다. 실전 경매 라방인데요. 에서는 복잡한 거 말씀만 드리려고 그래요. 간단하고 단순하게 접근하자. 그래서 어쨌든 봐가지고 뭐로 가도 어디로만 가면 됩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조명 하나를 안 켰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6억 5천만 원 주고 13만 달라 그러고 13억을 주고 이렇게 할 여지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어떡한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생각 자체를 바꿔보잖아요. 그죠? 13억 대항력이 있으니까 13억을 낙찰자 인수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다 인수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 인지하고 알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알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저 법정지상권 맛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줘야 된다 이거지. 내가 누구한테 돈 꾸었어요. 근데 상대방 돈 줘야 돼. 또 채권자 상대방이 말이지 저한테 막 돈 달라고 막말해요. 닥달해요.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못 주는 거잖아요. 그죠?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는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이지 이 물건 참 우여곡절 끝 하나 낙찰 받았는데 보니까 13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입니까? 엄청 큰 돈이란 말이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그럼 주머니에 돈 있나? 없죠. 없으면 돈 못 주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자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이런 우리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참 정리를 해야 된다. 교통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찰하기 전에 13억을 줘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지. 돈이 없으면 못 주겠지. 못 줬을 적에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그죠?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것만 우리가 항상 생각하자 이거죠. 이 사람이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말이죠. 제가 칠판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같은 경우 보시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13억이라는 금액을 13억 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그런데 돈 못 주니까 못 줘. 뭐죠? 못 줘. 이랬을 적에 그 임차인은 과연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 우리 요것만 딱 사전에 예측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 또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요. 내가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지분을 낙찰받은 상태에서 보니까 못 줘. 그러면 이 임차인은 2분의 1 지분 내 낙찰받은 거하고 또 타지분권자 아니십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 입장에 보증금 돌리도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2분의 1 지분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소송에 의해서 당신이 빨리 나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라. 어차피 지분 경매라는 것은요. 지분을 첫 번째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지분을 사고 상대방 지분을 사고 아니면 두 번째 내 지분을 팔고 세 번째 이도저도 안 된다더라 그러면 같이 지분을 같이 팔고 아이고 또 안 되네 그때 뭐다 소송 절차에 의해 가지고 요거를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붙인다 아니면 일부를 경매 붙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한단 말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봐가지고 소송을 한다 그럼 소송은 누가 하는데 내가 지분 낙찰자 내가 소송한단 말이죠. 그런데 손도 안 대고 코딱 푸는 방법 뭐다 이게 다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거지요. 그죠?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이 나하고 이번 또 타지분권자 아니십니까? 타지분권자 2분의 1 지분권자 요 두 사람을 세트로 묶어가지고 나의 보증금 돌리도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럼 소송 제기했습니다. 그럼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그럼 지분 낙찰 받으신 분하고 타지분권자는 시간 나면 변론기일을 가면 되겠죠. 그런데 그 소송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요, 변론기일에 참석 안 하면 돼요. 변론기일에 참석을 안 하게 되면은, 그때는 법원에서는, 임차인이 원고가 되고 지분 낙찰자하고 타지분권자 피고가 됩니다. 이 사람들 원고로서 또 소송 제기했는데, 이 사람들 변론기일에 안 나왔네? 그럼 뭐다? 이 사람들은 이런 임차인이 주장하는 바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또 변론을, 기회를 잡아가 또 추가적으로 변론할 여지가 없고, 막바로 해서 어떤 확정 판결을 내려버린다. 그러면 확정 판결이 난다 하더라 확정 판결에 보면, 판결문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2분의 1 지분 낙찰받은 사람 만약에 편의상 갑이라면 갑과 또 타지분권자 A라면 A, 갑과 A는 뭐다? 요 임차인, 을이라 치면요. 임차인 을의 보증금 13억 원을 주어라. 근데 13억 원을 주어라. 그죠? 주어라 그러는데 분명히 판결문상에 13억 원을 줘라 이게 줘라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돈 없으니까 못 주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또 임차인은 어떻게 한다? 법원으로부터 이렇듯이 판결문을 받았단 말이지. 이 판결문 가지고 임차인이 당의 그 부동산을 경매를 붙여버린단 말이죠. 그죠? 경매를 붙이는데, 지금 현재 책을 냅니다. 이게 올해 2월 달에 낙찰됐으니까. 근데 2021년 4월 달에 보니까 30억 5천만 원에, 30억 5천만 원에 일반 매매로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3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 그럼 이거 경매 붙인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경매 붙인다 했을 때 뭐 어딘가 또 뉴스 보니까 정부에서는 말이지 아파트 물량을 대단히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말이지 아파트 가격을 확 말 그대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 말 그대로 옛날에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 누구십니까? 김현미 장관인가 양반 뭐 하신 말씀처럼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도록 찍어낼 것인데 찍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찍잖아. 지금 현재 이야기해도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입주를 한다면 언제 입주합니까? 빨라야 3년이고 길면 5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의미가 없고 현재 2021년 4월 달에 30억 5천만 원에 48평이 거래됐다 이거죠. 그럼 좋습니다. 이 경매가 여기 땅 임차인이 소송 제기하고 소송에서 경매 신청한다면요. 최소한 2022년이 됩니다. 그럼 1년 후 된다. 1년 후 되면 30억 5천만 원 더 될걸요? 좋습니다. 1년 후에 보니까 매매 금액이 한 33억 정도 된다. 근데 보니까 경매로 낙찰된 금액이 만약에 32억이다. 그러면 32억에서 말이죠. 이 임차인 13억 있잖아요. 이 사람 13억 빠져나가요. 그럼 얼마입니까? 19억 남죠. 19억. 그죠? 아주 간단하다니까. 32억에서 이분이 임차인이 13억으로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본인이 경매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13억은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빠져나가고 나머지 19억 남았잖아요. 19억에서 나누기 2니까 얼마입니까? 9억 5천만 원씩 배분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9억 5천만 원씩 배분이 되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얼마의 낙찰을 받았지? 그러니까 이거 5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뭐 역경매 한다 해가지고 뭐 그냥 가등기 하고 뭐 가처분하고 그런 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 합니까? 그죠? 그래서 5억 7천만 원에 배팅했다. 그런데 뭐 등기 비용하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지고 내가 한 6억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거지 6억. 근데 한 1년 후에 봐가지고 9억 5천만 원 내 수중에 뚝 떨어지는 거 뭐 얼마 떨어졌습니까? 3억 5천만 원 떨어졌죠. 그죠? 여기에서 어떤 뭡니까? 다른데 먼저 비용으로 나갈 게 있습니까? 나갈 게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시 경매 정보지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넘어오니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임차인 보증금 13억 돼 있고요. 그 상태에서 5억 7천만 원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뭡니까? 배당이 종결됐다. 대금 지급게 아니라 대금 납부를 해버렸거든요. 대금 납부를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보면 3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물건 아니십니까? 지방에 뭐, 그냥 지지부진한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요, 받아봤자 솔직히 돈도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분경매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봐서 이게, 투자 금액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공동으로 입찰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둘이서 입찰도 한다고 2분지 1이니까 N분지 1이니까 N분지 1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10억에 낙찰 받는다면 각자 5억씩 자금을 이제 부담을 한다 이거죠. 물론 이제 두 사람이 입찰 들어가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정산할 적에 수입 금액은 그렇게 뭐, 많이 크진 않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30억 5천, 현재 30억 5천이다 이거지. 근데 이게 1년 후 되면 뭐 3억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상태에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소송에서 경매를 붙이게 되면은 임차인이 13억 다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분의 1 정산해보면 끝나는데 뭘 아까 복잡하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것은 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불가분 채권으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또 적어놨어요. 부진정 연대 채무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인수한데 왜 우리는 13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인수한데 이게 다 필이 꽂혀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실수형 경매입니다. 제 말씀하면 입에 발려 있을 거예요. 뭐냐면요, 줄 돈은 못 주는 거지요. 유치권 같은 경우도 저희 그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유치권이니까 어떤 특정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보니까 그 물건에 보니까 유치권자이겠다 이거지. 얼만데 네 공사대금 얼만데 10억이래요. 그러면 낙찰 받은 사람 어떻게 하면 알았다 이거지. 알았어.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네. 이건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내 주머니에 돈이 없네. 돈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 줬을 적에 유치권자는 과연 나한테 어떻게 완반지를 어떻게 날릴 것이냐? 번지 날라오는 것도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가 저 손해를 안 보지. 내가 돈을 못 줬을 적에 쟤는 어떻게 나오지? 그걸 딱 감안해가지고 중간에 뭔가 어떤 안전장치를 쫙쫙쫙 만들어 놔버린다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유치권자 완전히 엿먹이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런 쪽을 하면서 이제 특히 지분경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요건 같은 경우 제가 잠깐만 이걸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경매 같은 경우 역경매를 조심하자 그랬는데요. 이거 제가 화면을 조금 됐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면 타지분권자가 보니까 김모 씨인데 이분은 경모 씨 이분하고 김모 씨하고는 부부지간이에요. 부부지간인데 부인 명의로 된 지분에 대해서는 깨끗해요. 전부 다 남편 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압류가 들어오고 강제경매 가압류 복잡하게 다 들었어요. 근데 부인 지분은 깨끗해요. 이런 경우는요, 소위 역경매가 당할 여지가 없잖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경매는 뭐냐? 요건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립니다. 이거 왜냐면요, 지금 현재 지분경매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실전경매 초입에 들어가는 시간이고, 여러분들 약 올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편에 보면요, 지분경매 입문 실전 지분경매 있어요. 그거가 정말로 정난하게 까발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보니까 타지분권자, 우리가 지분이 경매된다 했을 때에는 항상 우리는 뭘 봐야 된다? 타지분권자를 봐야 된다. 타지분권자. 여건과 타지분권자 김모 씨인데, 이 김모 씨 지분은 깨끗해요. 깨끗해. 깨끗하면 뭐다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역경매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경우 역경매가 당할 그런 여지가 없잖아요. 있다 하더라. 그런, 야, 물건이 엄청 좋다 이거지. 정말로 물건 좋아요. 근데 이거 하고 싶다 이거지. 그럼 들어가서 낙찰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상대방이 있잖아요. 타지분권자한테 내가지고 당신 꼼짝하지 마라. 그게 가처분입니다.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을 먼저 딱 해놔야 돼요. 상대방 지분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내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는요, 나중에 천천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건도 보니까, 이게 제가 어젠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까, 이분들도 보니까 지분을 낙찰 받으셨는데요. 이게 잠깐만 이거 정리를 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거잖아요. 보시면은, 동부지법 2019에 5,530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등기가 아닌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번 이 경모시 지분 전부를 이 정모씨라는 분이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올해 2021년 2월 16일 날이죠. 그죠? 이때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거 대금 납부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거 제가 어젠가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보니까, 왜냐면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등기부등본 다 실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건 또 혹시 있잖아요.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에 해가지고 뭐 저촉이 되니 해가지고 누가 또 시비 걸까봐. 이거 제가 뭐 돈도 안 받고 무료로 해드리는데 말이지, 그냥 시비 걸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뭡니까. 편의성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요 16번이죠. 그죠? 16번에서 정모씨입니다. 정모씨 지분 전부입니다.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이 가등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 본건에 타지분권자 김모 씨가 자기 지분 2분의 1인데,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뒤에다 영자를 하나 더 붙여요. 20분의 10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핵분열이 뭐냐, 그러니까 20분의 1, 20분의 9 이런 식으로 지분을 쪼개가지고 20분의 9를 누구한테 팔아버려요. 팔고 나서 이 20분의 9 지분에 대해서 그 지분을 매입한 사람 명의로 해서 누가 가등기를 딱 설정해버린다면, 그때부터 이제 이분, 이거 낙찰받은 분 있잖아요. 정말로 머리 아프다니까. 이거 낙찰 받은 금액이 얼마 5억 7천만 원이죠. 5억 7천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죠? 엄청 큰 돈인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막 베베 꽈배기 꼬듯이 꽈놔 버린다면, 이 양반은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요, 가등기 이거 보니까 허위 통장 의사 표시에 의한 가등기 설정했기 때문에 가등기 말소하라고 말소 소송하면 된다 이거지. 소송하면 일단 뭐 결과는 나오겠죠. 성이든 패든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역경매가 들어옴을 해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는 최단 시간 내 투자를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그게 목적인데, 중간에 뭔가 뻑 들어가 가등기 돼 있다 그러면 이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분 낙찰 받은 사람 입장에서 수입 이 자체가 수입 실현이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딜레이 돼 버린다면은 이 낭패를 보기 때문에 따라서 사실 이 물건 같은 게 역경매 대상이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2월 달이지 않습니까? 2월 달에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지금 이제 8월 달이거든요. 8월 오늘 며칠입니까? 8월 18일이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3, 4, 5, 6, 7, 8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요. 오로지 가등기 요금만 했다. 가등기 필요가 없어요. 이런 가등기는요. 본인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 이거 왜 이거 가등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해요. 이거보다는 이 양반은 뭐다 이게? 급선무가 뭐죠 이게? 타지분권자 김모 씨 이 지분에 대해서 너 꼼짝 마. 네 지분 가지고 장난치지 마. 이런 가처분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일단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음악은 좀 들으셨다가 한 30초 있다가 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